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사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위상공간 시간에 들어갈 건데 촬영이 조금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조금 늦게 업로드하는 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좀 위상수학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 거를 보면서 위상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그 모아보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모아보시든가, 아니면 일부를 공부하시면서 한 주에 한 번씩만 공부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상수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일단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떤 위상수학 얘기가 먼저 나왔는지를 고려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원래는 위상수학의 개념이 현재 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07 개정 같은 데는 위상에 대한 얘기가 러프하게 나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 얘와 같은 모양이 뭐냐라는 걸 따지고 보면 이게 같은 거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길, 얘랑 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같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는 또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상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두 모양이 같다고 하냐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러프하게는 여기 있는 포인트를 이쪽으로 밀어넣으면 거의 이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형태를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어떤 지점과 걔를 연결짓는 경로의 존재성 여부를 따져서 이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그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이 길이 길든 짧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얘를 길게 늘리든 줄이든 간에 어차피 같은 모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같은 모양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는 모양이라는 건 같은 관점을 갖기에는 얘네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문제시키지 않기 위해서 위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토폴로지라는 관점에서는 둘이 동형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내용을 끌고 가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고, 그러면 위상이라는 관점을 얘기하려면 결과적으로 위상에 대한 개념부터 있어야 되는 거니까,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을 먼저 내리고 싶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위상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린다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위상에 대한 개념을 내려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유저의 토폴로지, 지금 유저의 토폴로지라는 이름을 이미 붙이고 하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해석상에서나 아니면 다변수 해석상에서나 이 아래 n승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열린 구간의 개념을 가지고 열린 집합의 개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건 열린 구간 A, P인데 이게 사실 기저의 개념인데, 이 기저의 개념을 가지고 열린 집합이라는 걸 데피니션을 내려줬고, 그다음에 이 열린 집합들을 정의했을 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게 GID 열린이라고 하면 유니온을 어떤 첨자만큼, 그러니까 무한이든 유한이든 간에 유니온을 취해도 얘가 다시 열린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져왔어요. 이제 자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열린 구간들도 열린 집합을 만들 때 유니온을 적당히 취해서 만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줬던 거고, 마찬가지로 교집합에 대해서도 열린에 대한 얘기를 줬는데, 이거를 유한계에 대해서만 교집합, 혹은 두 개에 대해서만 교집합한 게 열린이다 라는 이런 성질들을 찾아갔던 게 이제 RN상에서의 그 열린 집합들에 대한 정보고, 이 열린 집합들을 죄다 모은 걸 이 유주의 토폴로지 원소로서 보고 싶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성질, 그러니까 이런 모티베이션이 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서 위상이라는 공리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스테이트를 해보면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실수 같은 집합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집합족인데 어떤 집합족이냐면 열린 집합들을 죄다 모아놓은 집합족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위상 공간이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러한 집합족을 위상이라고 해줘요. 혹은 X 위에서의 위상이라고 하는데, 공리를 내려주기를, 어떤 공리를 내려주고 있냐면, 첫 번째는 여기 실수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예지상에서 다뤘던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 전체 실수 집합을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공집합도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따지고 왔는데, 이렇게 집합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고 나면 걔네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기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공리에다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X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위상의 원소로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공리는 유니온을 취하면 다시 열린 집합이 된다라는 상황을 주는 게 두 번째 공리예요. 표현을 해보자면 열린 집합의 의미를 이제 이 타워의 원소로서 고려를 할 건데, 얘를 어떤 개수만큼, 임의의 개수만큼 유니온을 취해도 다시 타워에 들어간다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다. 이걸 이제 데피니션으로 내려버리겠다는 거죠. 성질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교집합을 취했을 때 다시 들어간다는 걸 보장하고 싶은 건데, 이 H랑 K가 타워의 원소라고 하면 HK의 인터섹션도 다시 이 토폴로지 원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공리를 만족시키게 되면 그거를 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런 위상을 갖는 공간의 위상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X라는 집합을 A, B, C, D, E 이렇게 놓을게요. 5개의 원소를 갖는 이 집합 X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집합족을 하나 줄 건데, 일단 위상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애초에 의미가 없으니까 이 두 개는 넣고, A를 한 점 집합으로 넣고, 그 다음에 A, B의 셋과 A, C, D의 셋, 그 다음에 A, B, C, D의 셋 이렇게 놓고, 얘가 위상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봐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리가 성립함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노가다를 떼어서 적당히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요 두 개가 포함되는 걸 고려해보니까 이 5원이라는 데피니션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서 5원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집합을 취하나, 얘네들이 교집합을 취하나, 얘들이 교집합을 취하나, 어차피 다 이미 G를 타워 원소에서 꺼낼 건데, 이 공집합을 제외한 G를 꺼냈으면 A와의 교집합을 취하나, 유니온을 취하나, 어차피 G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 될 테니까 둘 관계가 얘는 G 전체가 되고 얘는 A 한전 집합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A에 대해서는 체크를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쪽에 와서 계산을 더 몇 개 해보면 이번에는 AB하고 A, B, C, D, A, B, C, D를 한번 그려보죠. A, B, A, C, D. 어차피 여기서는 인터섹션을 취하나 유니온을 취하나 유한계에 대해서밖에 다룰 필요가 없는 게 이 집합 쪽이 이미 유한계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계를 아무리 유니온 해봐야 돌고 도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냥 전체를 그냥 유니온 해주는 거나 교집합 해주는 거나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걸 유니온 취한 경우와 인터섹션 취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유니온은 얘가 A, B, C, 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A, B, C, D가 없었냐 있었냐를 따져보면 여기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게 타워의 원소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터섹션을 취했다고 치면 겹치는 게 A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타워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AB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죠. AB랑 ACD가 만나는 상황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노가다를 띄워보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냐면 이때는 ABCD가 나올 거고 포함하고 있으니까 인터섹션일 때는 AB만 나오면 되죠. 얘도 위상이고 얘도 위상의 원소니까 AB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ACD랑 ABCD랑 고려를 해봐도 마찬가지인 게 ACD가 ABCD에 포함된 상태잖아요. 그럼 인터섹션을 취하는 거와 순서를 맞출까요? 유니온을 취하는 거와 인터섹션을 취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유니온은 얘가 되는 거죠. ABCD. 인터섹션은 ACD. 그래서 어쨌든 다 얘네들이 위상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고려하기를 얘네들 계산을 하고 보니까 O2와 O3를 모두 만족하니까 얘가 토폴로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상을 이제 고려할 때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 근방이란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열린 집합들을 한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 포인트에 대한 열린 근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집합의 원소 기호를 지금 넣는 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얘는 집합족이기 때문에 원소들이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간다고 치면 이러한 P를 뭐라고 하냐면 P의 열린 근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엄밀하게는 뒤에서 근방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건데 그 근방의 개념을 배우고 나서는 그냥 토폴로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그냥 이런 걸 근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서는 위상은 원래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열린 근방 정도를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노가다를 띄워서 몇 개 위상을 보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고 특수한 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상들을 살펴보는 것도 꽤나 중요한 일인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처음 살펴볼 거는 이산이상부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디스크리트의 D를 따서 이렇게 D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걸 이산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X에 있는 모든 서브셋들을 죄다 들고 와서 여기 원소로 세팅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 지금 죄다 모은다라는 건데, 그러면 X에 대한 모든 부분 집합들이 다 열린 집합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산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공리가 성립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 되겠죠. 왜냐면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으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항상 자명하게 포함되는 상황이니까. 엄밀하게 좀 써주자면 얘가 X에 대한 서브셋이니까 그래서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고, 유니온을 취한 거와 인터섹션을 취한 게 다시 뒤에 원소가 되는 것도 사실 자명할 수밖에 없는 게, 임의의 X의 서브셋을 고려하게 되면 이 AI에 대한 유니온을 적당히 취하면 이게 당연히 X의 서브셋이 되고, X의 서브셋이 된다는 거는 결국 이 친구가 이 뒤에 원소가 된다라는 걸 보장시켜 줄 수 있으니까 O1이 아니라 O2죠.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를 고려해보면 O3를 고려하는 건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BI들을 X에 대한 서브셋으로 보면 X에 대한 서브셋들이 다 뒤에 원소이기 때문에 인터섹션을 적당히 유한계만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X에 대한 서브셋이 되고 인터섹션을 취하면 뒤에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니까 얘도 위상 공간이 맞고 위상 공간인 녀석에 대한 이름을 매겨주기를 이산 이상이다 이렇게 디노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상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밀착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타워라고 표현할게요. 이번에 밀착 위상 혹은 비이산 위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타워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주고 있냐면 공집합과 전체 집합만 넣어놓고 얘를 밀착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지금 조건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사실 그래도 될 것 같은 건 이 5원의 공리를 만족시키는 거는 두 개 넣었으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X와 이 공집합을 인터섹션 취하는 거는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고, 유니온을 취하는 거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끼리, 그 다음 공집합끼리 고려해봐야 얘네들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될 테니까 결국 얘가 위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밀착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관계를 따지면 이런 위상은 이러한 이산 이상의 서브셋 정도 되겠죠. 집합 쪽 입장에서 보면 집합이 같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볼 수 있고, 하나 더 고려해보면 여유한 이상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유한 이상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유한 이상은 여집합을 취했을 때가 유한이 되는 걸 여유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보자면 여는 코의 의미로 주고, 유한이니까 finite에 F만 따서 COF라고 보통 디노트를 많이 하는데, 데피니션을 내려주길 A에 대한 서브셋들을 고려하는데, X에 대한 근데 여집합을 취했을 때 이 원소의 개수를 고려하면 얘가 유한이 된 애들을 모은 게 여유한이다.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데피니션을 내리면 예를 들어 공집합을 고려하게 되면 공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죠. 근데 전체 집합이 만약에 무한집합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전체 집합을 포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5원 공리를. 그러니까 그런 애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 더 첨부할 건데, 공집합을 이렇게 첨부해서 여집합이 유한은 아니더라도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공집합의 여집합은 유한집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유한 이상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고, 이거는 다른 말로는 T1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얘가 위상 공간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원 공리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보면 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의 개수는 0개니까 유한집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x가 이 코파이나 완성된다는 걸 보장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집합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포함되는 상태였으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오투공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여집합을 취한 게 유한집합을 취했을 때 토폴로지 원소가 되는지를 좀 고려하고 싶은 거니까, 이 코파이나이트 원소로서 GI들을 고려하게 됐을 때, 얘가 코파이나이트의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의 원소가 되는지를 판단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 여집합을 고려해서 얘가 유한집합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취해서 이 친구가 유한인 걸 고려해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고려하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는 건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메이션에 i를 샵에 gi 이렇게 보려니까 문제가 있네요. 이게 유한이다 할지라도 얘가 무한 유니온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만 고려하면 어차피 되니까 하나만 들고 와도 상관없으니까 이 지원 하나만 들고 왔을 때 그 여집합을 취한 놈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유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여집합을 취한 녀석도 유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유니온을 취한 녀석들은 다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O3를 고려해보면, 이번에는 유한계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O3라는 조건은 두 개로만 얘기했지만 귀납적으로 적용하면 유한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 이런 교집합을 취한 녀석의 여집합이 유한인지만 판단해 보면 되는데, 얘를 여집합을 취하면 유니온의 i는 1부터 n까지의 gi의 여집합이 될 거고, 여기에 원소의 개수를 샵이라고 하면 이렇게 샵을 취해서 서메이션의 i는 1부터 n까지 샵의 gi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유한계고, 그 다음에 거의 유한계에 합을 해봐야 유한계니까 유한계가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공리를 모두 다 만족하니까 이거 하나의 토폴로지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상들을 살펴보는 게 위상 공간이고, 그러면 위상의 성질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위상에 대한 성질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